부문별 원가 계산. 자, 부문별이라는 것은 제조간접비를 좀 더 세부적인 계산을 하고자,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자 부문별로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재료와 노무비와 경비가 소비가 되면 직접 제공품으로 가죠. 추적이 가능하면 제공품. 아반떼 제공품, 그랜저 제공품, 소나타 제공품. 추적이 불가능하면 제조간접비로 모이죠. 전 시간에 제조간접비 예정액과 실제액을 배웠는데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나와서 이 제조간접비를 전 시간에 각각 이렇게 아반떼, 그랜저, 소나타로 옮겨주는 제조간접비 배분을 실제 배분, 예정 배분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근데 이 제조간접비를 좀 더 세부적으로 계산을 하자. 그래서 얘를 부문비로 옮겨주자 이 얘기입니다. 부문비는 주요 부문이 있고 보조 부문이 있겠죠. 1제조 부문, 2제조 부문, 동력 부문, 수선 부문, 공장 사무 부문 이런 이 주요 부문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조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간접비를 먼저 이 개별비다 해서 5군데 놓아주는 거죠. 개별적으로 들어간 비를. 이 제조간접비를 공통비다 그러면 배부표에 의해서 부문비 배부표에 의해서 이 제조간접비를 또 배부 기준에 의해서 논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개별비 먼저 논아주고 개별비를 먼저 논아주고 부문비 배부표에 의한 공통비를 배부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비가 배부되면 또 논아지겠죠. 개별비는 직접 논아주고 공통비는 배부 기준에 따라서 논아주는 겁니다. 이 공통비는 배부 기준이 어떠한 배부 기준에 의해서 논아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조간접비를 논아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논아주든 간에 이 제조간접비의 총액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원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비가 논아진 다음에 이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넣어주는 방법이 3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3가지 방법이 우리가 이 보조부문을 이 제조부문에 넣어주는 게 대체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표. 상호배분법. 상호배분법은 연립방정식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보조부문들이 동력부문이 수선부문도 가고 동력부문이 공장상무부문도 가고 1제조부문도 가고 2제조부문도 가고 4군데 다 가는 겁니다. 수선부문이 동력부문도 가고 공장상무부문도 가고 1제조부문도 가고 2제조부문도 가고 4군데 다 가는 거고 이 공장사무부문이 역시 동력부문, 수선부문, 1제조부문, 2제조부문 다 가는 겁니다. 그게 상호배분법이죠. 상호배분법. 직접배분법이라고 있습니다. 직접배분법. 직접배분법은 배분법 또는 배분법이라고도 하죠. 동력부문은 1제조, 2제조만 가는 거고 역시 수선부문도 1제조, 2제조만 가는 겁니다. 공장사무부문도 1제조, 2제조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부문 상호간에는 아예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직접배분법은. 가장 단순하죠. 상호배분법은 가장 복잡해요. 다른 말로 연립방정식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배분법은 가장 단순하죠. 자기 간에는 안 가요. 보조부문 간에는. 동력은 1제조, 2제조만 가고 수선도 1제조, 2제조만 가고 공장도 1제조만 2제조 보조부문은 자기끼리는 안 옮겨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단계배분법이라고 합니다. 단계배분법.
한 단계 한 단계 옮긴다 이 얘기죠. 단계 배부법. 계제식 배부법이라고도 합니다. 계단식. 단계 배부법은 상호 배부법과 직접 배부법의 절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력 부문은 수선 공장 1제조, 2제조에 다 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수선 부문이 공장 1제조, 2제조에 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공장 부문이 1제조, 2제조에 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상호 배부법하고 틀린 거는 동력 부문은 4군데 가죠. 수선 부문도 4군데 다 가고 공장 사무 부문도 4군데 다 가요. 하지만 단계 배부법은 동력 부문이 4군데는 가요. 그리고 없어지기 때문에 수선 부문이 동력을 받은 거 가지고 또 3군데 가고 없어져요. 공장 사무 부문이 2군데만 간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어떤 걸 먼저 배부하느냐, 동력을 먼저 배부하느냐, 수선을 먼저 배부하느냐에 따라서 제조간접비 총액은 변하지 않지만 배부되는 기준의 금액은 변할 수가 있겠죠. 이게 단계 배부법입니다. 그래서 보조 부문을 주요 부문에 넣어주는 방법을 요 3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한 가지만 쓰면 우리가 2가지 이상을 쓸 수도 있고 한 가지만 쓸 수도 있겠죠. 2가지 이상을 쓰면 단일 이중 배분율법, 한 가지만 쓰면 단일 배분율법,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보조 부문을 받은 다음에, 이건 대체표를 한다고 했죠. 받은 다음에 다시 제공품과 각각 제품 제조에 배부하는 겁니다. 제조간접비를 부문별로 계산해서 제공품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조간접비가 안 나오고 제1제조부문비, 제2제조부문비, 제1제조부문비, 제2제조부문비 이런 식으로 해서 제공품 계정에는 제조간접비 대신 제조부문비가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 부문비도 역시 예정액을 잡아서 제조간접비처럼 예정액을 잡아서 실제액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비 배부 기준에 의해서 부문비 배부 예정액을 찾아서 배부 차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문별 원가란 우리가 제품의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제조간접비를 각 제품에 보다 더 정확하게 배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발생 장소인 부문별로 집계하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간에 원가에는 매출원가나 제품 완성품 원가에는 영향이 안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조부문, 제품의 제조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부문으로 절단부문, 조립부문 또는 1제조부문, 2제조부문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부문, 제품의 제조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제조부문의 제조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용역을 제공하는 부문으로 동력부문, 수선부문 또는 공장 사무부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의 절차 1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문 개별비를 먼저 각 부문에 배부를 하는 거냐, 부과를 하는 거다. 즉, 이 제조간접비를 1제조, 2제조, 동력, 수선, 공장 사무 각각 개별비를 논아주는 거다. 그래서 개별비를 논아준다. 2단계는 부문 공통비를 각 부문에 배부한다. 이 제조간접비 중에 공통비를 하단에 나와 있는 이 기준에 의해서 1제조 부문, 2제조 부문, 동력 부문, 수선 부문, 공장 사무 부문, 즉 부문비 배부표에 의한 것에 배부를 해준다. 3단계는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한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제조간접비를 받은 동력 부문, 수선 부문, 공장 사무 부문,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 배부한다. 3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4단계는 제조 부문비를 각 제품 제조에 제공품에 배부한다. 그래서 보조 부문비를 받은 다음에 이 제조 부문을 제공품에다가 배부를 해주는 거다. 그래서 부문별 원가 계산의 순서가 있게 됩니다. 자, 부문 공통비는 이러한 간접 재료비는 배부 기준이 재료비, 직접 재료비 기준으로, 간접 농업비는 직접 농업비,
또는 시간 또는 종업원수로 건물 감가상각비나 보험료는 건물의 가액으로 되게 상식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암기해 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즉 제조간접비에 나오는 공통비를 배부해주는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계감가상각비, 기계보험료 역시 가액이나 운전시간으로 또는 임차료나 청소비 같은 관리비 같은 거는 면적 기준으로 전력비는 마력수 곱하기 운전시간 즉 전력 사용량이지만 마력수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겠죠. 그래서 마력수 곱하기 운전시간 가스 수도비는 축전기를 따라서 계량기를 따라서 축정하겠죠. 사용량에 따라서 수선비는 수선 횟수, 수선 시간, 기계장치의 가액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수 재산세나 임차료나 화재보험료는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이나 면적으로 공통비이기 때문에 배부 기준이 되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부분의 비용 기준을 가지고 이 제조간접비가 공통비잖아요. 그래서 논아주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개별비는 각각 들어간 대로 논아주는 거고. 자, 보조부문비 배부 방법인데 보조부문비는 이 개별비를 받고 공통비를 받은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넣어주는 방법이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죠. 그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조부문비 우리 배부 기준은 동력부문비는 역시 사용량, 전력량, 마력수 곱하기 운전시간 또는 전기용량, 수선부문비는 수선 횟수, 수선 유지시간, 검사부문비는 검사 수량, 검사 시간, 구매부문은 주문 횟수, 주문 비용, 또는 노무관리 부문은 종업원수, 공장사무 부문은 종업원수 이런 보조부문비 배부를 하는데 배부 방법에는 직접 배부법, 즉 보조부문과는 완전히 무시하고 단계배부법, 상호배부법과 절충관계로 보조부문 간의 일정한 배부 순서를 정해서 배부를 하는 거죠.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을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다. 지금 이 세 가지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제조간접비 개별비 논하받은 다음에 각각 논하받은 다음에 공통비 기준에 의해서 논하받고 여기 있는 동력부문과 수선부문과 공장사무부문을 보조부문이라고 했을 때 이 제조부문에 넣어주는 방법이 지금 보조부문비 배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배부법이 가장 많이 나오죠. 전산회계 1급에서는.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각 제품 제조에 사용한 용역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직접 배부하는 방법. 보조부문비를 보조부문에 전혀 배부하지 않고 직접 제조부문에만 배부하는 방법이로 장점은 간단하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동력은 주요 부문인 1제조, 2제조만 가고 수선도 주요 부문인 1제조, 2제조만 가고 공장사무도 주요 부문인 1제조, 2제조만 간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직접 배부법이다. 단계 배부법은 보조부문 간의 일정한 배부 순서를 정하는 거죠. 누굴 먼저 배부하느냐? 여기서 얘를 먼저 배부하느냐 아니면 얘를 먼저 배부하느냐 정하는 거예요. 금액에 따라 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단계 배부법은 먼저 배부한 보조부문은 다른 보조부문에도 갈 수 있어요. 정한 다음 그 배부 순서에 따라 보조부문 원가를 단계적으로 타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이다.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일부 인식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동력부문을 먼저 배부하면 얘는 수선과 공장사무와 1제조와 2제조를 간 다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수선부문을 공장사무와 1제조, 2제조 부문 간 다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공장사무 부문은 이제 없으니까 1제조, 2제조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배부법은 하나가 가면서 없어지고 하나가 가면서 없어지고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호배부법은 배부 순서는 다른 보조부문에 대한 용역 제공의 비율이 큰 것부터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보조부문의 수가 많은 것부터 발생 원가가 큰 것부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중에 어떤 게 큰 거냐? 그거부터 순서를 정한다라는 얘기고,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전부 고려하여 그에 따라 각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과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으로 이론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정확하고 타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배분법은 이 동력부문을 4군데 다 보내는 거예요. 수선부문도 4군데 다 보내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공장사무부문도 이 4군데를 다 보내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원가의 정확성은 당연히 상호배분법이 가장 높겠죠. 가장 복잡하고 직접배분법이 가장 낮아요. 가장 단순하니까. 단계배분법은 중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을 한 가지만 쓰는 걸 단일배분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가 행태에 따른 보조분비 배분을 하는데 보조분비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별하지 않고 행태별 고정비 변동비라고 하죠. 하지 않고 모든 보조부문 원가를 하나의 기준으로 배부하는 방법. 즉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예정 배부를 곱하기 실제 사용량으로 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 이중배분율법은 보조분비를 원가 행태에 따라 변동비와 고정비를 분리해서 변동비는 뭐 직접배부법, 고정비는 상호배부법 분리해서 각각 다른 배부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 그래서 제조간접비 예정배부를 실제 사용한 용량으로 변동비는 따지고 고정비를 예산상 고정비를 최대 사용 가능한 비율로 고정비를 따져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변동비는 실제 사용량의 기준으로 배분하고 고정비는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두 가지 이상을 사용한다 해서 이중배분율법이다 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부문비, 주요부문비도 우리가 사실은 원가를 하게 되면 동력부문비가 얼마가 들어가겠지 하고 예상액을 잡고 수선부문비가 얼마가 들어가겠지 예상액을 잡고 공장사무부문비가 얼마가 들어가겠지 하고 예상액을 잡아요. 제1제조부문비도 예상액을 잡고 제2제조부문비도 예상액을 잡아서 먼저 예정원가를 계산해 갖고 그 예정원가를 제공품에 보낸 다음에 실제액을 받아 가지고 역시 부문비 배부 차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원은 이제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배움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직접 배부법에 의하여 보조부문비 배부표를 작성하시오. 다음 자료는 당월 중에 각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비와 보조부문비의 다른 부문에 제공한 용역의 양은 다음과 같다. 자, 이거는 중요한 게 직접배부법이에요. 직접배부법. 보조부문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동력부문 12만 원이 여긴 안 가요. 보조부문 비율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8만 원이 역시 여긴 안 가요. 무시하는 거예요. 12만 원 이것도 무시하겠죠. 그러니까 12만 원을 요거 더한 값으로 12만 원 곱하기 더한 값으로 5만이죠. 5만. 요거 두 개 더한 값으로 35,000과 15,000을 더하면 5만이죠. 5만 분의 35,000. 12만원 곱하기 요거 더한 값으로 5만 분의 15,000.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수선분문도 마찬가지 요 8만원을 요 두 개를 더한 값으로 그럼 1000이죠. 1000분의 450 요 8만원을 1000분의 550 요 비율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직접배부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값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계산이 돼 있겠죠. 12만원을 두 개를 더한 값으로 5만분의 35,000 5만분의 35,000 84,000이 나왔다는 얘기죠. 84,000 5만분의 15,000
5만 분의 15,000 하면 36,000이 나온다는 얘기죠. 36,000. 같은 계산이지만 8만 원 곱하기 1000분의 450. 1000분의 450. 36,000이 나오죠. 36,000. 역시 8만 원 곱하기 1000분의 550. 44,000이 나오죠. 44,000. 자, 이렇게 나온 값이 그러니까 결국에 요 84,000이 요 12만원이 일로 84,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36,000이 일로 36,0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 36,000이 여기 36,0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44,000이 44,0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배분법은 요 기준과 요 기준을 무시하고 합계도 무시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기준만 가지고 주요 부문의 기준만 가지고 이렇게 n분의 계산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요 자기 부문이 사실은요 제조간접비예요.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제조간접비 차변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제자가 됩니다. 제자. 그 제자가 되는데 이걸 다 더하면 110만 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역분계하면 이런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대변에 제조간접비 110만 원. 제조간접비. 대변에 제조간접비 110만 원. 차변에는 그러면 요 이름들이 들어가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동력부문비 12만원, 수선부문비 8만원, 절단부문비 50만원, 조립부문비 40만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쪼르륵 놓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체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배부표, 대체표, 배부표. 보조 부문을 이제 주요 부문에 놓아주는 표가 나오겠죠. 이게 또 대체표, 배부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이 결국에 이 12만 원이 여기로 84,000원, 36,000원, 또 36,000원, 44,000원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 합계가 요 12만 원이 되는 거고 8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칸의 합계는 50만 원에 요 12만 원을 더한 요 합계가 되겠죠. 40만 원에 8만 원을 더한 요 합계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있는 절단 부문과 조립 부문은 대변에 가면서 차변에 여기 있는 동력 부문과 수선 부문이 대변에 가면서 동력 부문과 수선 부문이 대변에 가면서 여기서 그림이 위아래로 바뀌어서요. 동력 부문과 수선 부문이 대변에 가면서 다시 옮겨받은 절단 부문과 조립 부문이 차변에 오는 거가 되겠죠. 분계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다시 설명하면은 요 분계가 요 순서적으로 적어서 좀 뒤집어졌는데 대변에 제조간접비가 110만 원 오겠고 차변에 이렇게 쪼르륵 요 순서대로 적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력과 수선이 대변에 가면서 다시 절단과 조립이 늘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분계 처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계산 과정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직접 배분법이고 단계 배분법은 한 단계 배분하는 것 말합니다. 먼저 배분하는 게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조간접비 총액은 안 변하기 때문에 제품 제조의 원가나 매출 원가에 영향은 가지 않습니다. 단계 배분법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여기서 보면은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계배부법으로 보조부문비 배부표를 작성하시오. 다음 자료는 당월 중에 각 부문에 발생한 제조간접비와 보조부문비 다른 부문에 제공한 용역의 양이며 수선부문부터 먼저 배부하는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수선부문으로 먼저 배부한다. 8만원을 먼저 배부한다 이 얘기예요. 수선부문 8만원을 먼저 배부합니다. 그러니까 수선부문 8만원을 먼저 배부하기 때문에 이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수선부문이 먼저 배부됐죠. 하지만 여기서 먼저 설명하고 밑에 걸 보겠습니다. 8만원을 먼저 이 세 군데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8만원을 이 세 군데를 더하면 2000이죠. 2000분의 600 그러면 동력 부문의 값이 나오고 2000분의 또 600 그러면 절단 부문의 값이 나오고 또 더한 2000분의 800 그러면 조립 부문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산한 게 지금 밑에 보면 8만원을 2000분의 600 8만원을 2000분의 800 8만원을 2000분의 600 이 순서를 좀 바꿔놨네요. 이게 먼저 들어가야죠. 24,000, 24,000, 32,000 그래서 이 금액이 24,000 이렇게 32,000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24,000, 32,000 조립부문이 32,000 그러고 나서 이제 동력부문의 값이 원래 자기 값이 12만원이었고 지금 받은 24,000원 있죠. 24,000 수선부문을 이렇게 옮겨준 다음에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12만원과 24,000원을 더하면 옮겨야 될 금액이 144,000이 되는 거죠. 144,000 원래 자기 값과 옮겨받은 값을 더해서 144,000 기준은 이걸로 옮기는 겁니다. 이거 무시하고 요 두 개 가지고 8만분의 2만 8만분의 2만 8만분의 6만 이렇게 옮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8만분의 2만 144,000 8만분의 2만 36,000 8만분의 6만 108,000 36,000 108,000 36,000 108,000 이렇게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는 게 36,000 108,000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여기 보시면 36,000 108,000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까 계산한 24,000 32,000 24,000 들어왔고 24,000 32,000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수선 부문은 사라졌죠. 먼저 배부했으니까. 그래서 이 값이 이제 이 배부표의 값이 과거엔 이건 대체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비 공통비 논아주는 게 배부표고 그 다음에 대체표 해가지고 이렇게 보조문을 논아줬는데 이건 배부표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더하면 요 값이 나옵니다. 이걸 더하면 요 값이 나오고 그리고 요 금액과 요 금액을 더하면 요 값이 나오고 요 금액과 요 금액을 더하면 요 값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분개를 하면 아까도 분개를 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제조간접비가 있는데 이게 실제 얘기 나오고 제자로 부문비를 좀 더 세부적으로 계산하고자 110만 원을 분개하면 이런 분개가 생깁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의 제조간접비 110만 원 차변의 절단 부문비 50만 원 차변의 조립 부문비 40만 원 그리고 차변의 동력 부문비 12만 원 그리고 차변의 수선 부문비 8만 원 이렇게 됐는데
부문비 배부표에 의해서 이게 사라지는 거죠. 동력 부문비가 12만 원이 있었지만 사라지고 수선 부문비가 8만 원이 사라지는 거죠. 대신에 옮겨받은 게 있죠. 6만 원과 14만 원이 옮겨받았죠. 6만 원과 14만 원. 절단 부문에 6만 원. 조립 부문에 14만 원. 고로 부문비 배부표 보조 부문을 배부하기 전에는 50만 원과 40만 원이 있지만 50만 원과 40만 원이 있지만 보조 부문을 배부받은 다음에는 보조 부문이 사라지고 절단 부문 6만 원과 조립 부문 14만 원이 늘어서 합계가 더해서 56만 원이 됐듯이 더해서 54만 원이 됐듯이 더하면 56만 원이죠. 더하면 54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 부문을 제조 부문에 넣어주는 배부표를 완성을 단계배부법으로 한 겁니다.